네, 지금부터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살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여야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시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김기현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리셔서 몇 가지를 이제 그 요구를 하셨던데요. 좀 하나하나 좀 그 짚어보죠.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셨던데 이 국정조사의 조사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네, 대통령께서 얼마인지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출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네,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 음,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변 안정을 보호해달라. 네, 그리고 인도해달라. 우리에게 송환해달라라고 하는 예,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음, 무려 4시간,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무려 4시간 이상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음,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과제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청와대에서 이게 청와대로 국방부에서 보고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음, 이게 사살을 하고 총살을 하고 네,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훼손했다. 아주 음, 구체적 정황을 기름을 뿌리고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예, 그게 22일 날 밤 10시 30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대통령에게 그 사실이 보고된 게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아침 8시 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10시간 동안의 시간이 갭이 예, 생기는데 예, 예,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서 지금 그 아주 참혹한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음, 이런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10시간이나 지체됐느냐.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그 왜 늦게 보고가 됐냐 했더니 새벽이어서 그랬다 그런다는데 예,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그러면 새벽에 주무시기 때문에 고나게 주무시는 대통령을 깨우기 어려워서 그랬다. 이런 말인가라고 들리는데 음, 이거 말이 되겠냐는 거죠. 도대체 이 10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관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음, 과연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23일 8시 반 그게 진짜가 맞느냐 아니면 그 전에 보고받았는데 네, 그 부하에게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이냐 이런 음. 점을 살펴봐야 되는 그럼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그 전에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설명하는 게 그것과는 사실과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청와대 일방적 발표일 뿐이지 아무런 근거 자료를 청와대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발표하는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을 아니 우리 국군들이 군인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 거기에 총살 6시간 동안이나 메어 달고 다니다가 음, 총살을 하고 음, 거기에 기름을 뿌려서 네. 거기에 화형을 했는데 음, 그렇게 비인도적 훼손까지 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정상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 주무시느라고 못 받았다. 예.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 보고 믿으라면 그거 과연 믿어지겠느냐는 것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대통령 무책임하신 분이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훼손된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무시기에 바빠서 보고를 안 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수능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 대한 그러면 책임이 필요한 의원님 거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새벽 네. 1시쯤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서 이제 대책을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관계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는 것인데 네. 그 바로 얼마 후에 지금 유엔 그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아마도 짐작컨대는 그 화상 연설의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 음.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을 대통령이 보고받은 훼손, 그러니까 시신이 훼손되까지 했다는 이런 참혹한 사태를 보고받은 후에도 그 연설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비난이 쏠릴 것이 뻔한 거죠. 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네. 결국 부하 직원들이 책임 덮어쓰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종전선언 연설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누가 봐도 그게 그 합리적 의심이 타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부하들이 책임을 덮어쓰기로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벽 1시경에 열렸다는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책임을 덮어쓰기 위해서 일부러 아니죠. 열었다고 그 한다는 회의에서 말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회의를 열었다고 하니 그러면 열었겠죠. 안 열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 회의를 열었으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하시는 이걸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그 훼손 사실에 시신 훼손 사실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고를 대통령께 해야 되는 거죠.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이전에 우선 일보로 중요한 사안인데 당장 신속 보고로 일보로 네. 이런 첩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총살하고 소각됐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하고 대통령께 먼저 보고를 하고 네. 어떻게 진행할지는 우리 회의를 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그 회의를 주재하셔야 옳은 거죠. 그 네. 중대한 사태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부 특히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건의 진상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청와대가 발표한 그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지금 그 당장 월북했느냐 아니냐에 관한 건데 지금 그 북한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의하면 월북한 것이 아니다. 뭐 대답을 얼버무리고 대한민국 국민 뭐 운운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네. 아니 월북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시신 소각 부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그 시신을 훼손했다 그것도 그 기름을 뿌려서 회상해서 그냥 총살로 6시간 끌고 다니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총살을 하고 화형했다는 것인데 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받을 비난은 엄청난 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고요. 우선 당장 북한의 설명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바다에서 80m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파도 소리가 있고 한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육성으로 그것도 30시간 이상 표류한 기진맥진한 그 이 당사자하고 육성으로 서로 주고받았다 의사를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의 설명 자체는 순 엉터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부 측이 발표한 내용들은 무슨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했다는데 아마 짐작한 데는 감청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영상 자료도 있을 것인데 네. 감청과 영상 자료를 취합하면 그 내용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무슨 지시를 기다렸다. 그리고 지시가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겠죠.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 네. 말씀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80m의 거리를 두고 무슨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냥 그 대한민국은 암흑이다라는 수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렇게 논다면 검증해야 될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간주될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통신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북한이 조치했다고 지시가 떨어지고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다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 증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아마 정부가 발표할 때 그런 증거 없이 그 뭐 화염 그걸 이 방독면을 쓰고 그리고 그 마스크를 한 채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뿌려서 10m까지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북 공동조사를 지금 정부가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남북 공동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아주 가장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공동조사지 공동조사를 해놓고 서류에 의해서 서면에 의해서 질의하고 서면에 답변받고 하는 형태에서 공동조사를 해놓고 면피형으로 하려고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한만 못하다 오히려 북한에게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빌미만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북 공동조사단이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되고 현장 조사도 실시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발생의 내용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서 그 남쪽의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자는 누군지 또 북한의 책임은 누군지를 밝혀서 그에 대한 책임 추궁하는 것까지
문체관까지 반드시 그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 쪽에 보낸 이제 통지문에 보면은 전말을 전부 다 남측에 알렸다라고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초로 북측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후에 또 NLL을 침범을 했다느니 어떻다는 경계선을 침범했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면서 네. 북한이 서해 경계선을 자기들 임의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걸 보면 결국 한번 그 사과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 사과문도 아니고 그냥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그런 그 통지문이거든요. 네. 정식 사과문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땜질하고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다시 어떤 그 이제 대처 방식이나 이런 걸 두고 좀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북한에 경고 하나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이제 비판한 데 대해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정권은 어느 정권인가라고 하는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총풍 사태 그러지만 그것도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 그 여부를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도리어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정권은 북한하고 그렇게 굴종적 자세를 보여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권하고 그럼 과거의 정권하고 다른 것은 뭐가 있고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북한이 더 퍼주기만 계속하고 있다. 네. 북한으로부터 받는 대우는 더 처참해져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좀 그러니까 잠시 후 민주당 의원 연결할 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